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AI 앵커입니다. 주말 8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토요일 인원을 제주 지역엔 강한 바람과 함께 눈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3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6에서 9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또 산지에는 3에서 10cm 내외의 눈이 내렸고 전 해상에선 초속 9에서 16m의 강풍과 1.5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특히 한라산엔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산지에 내린 눈이 낮 동안 녹았다가 밤사이 다시 얼며 도로 결빙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해상풍력 사업인데요.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곳에서 시범 운전이 시작됐고 또 다른 한 곳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을 KBC 강동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해상풍력 사업 중 가장 빠른 것은 SK ENS가 신안 자은도 인근에 준공한 96메가와트급 발전 시설입니다. 지난달 시범 운전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부터는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것은 365메가와트 용량의 영광 나골 해상풍력단지로 지난 4월 착공했습니다. 신안 우이도 400메가와트, 완도 금일도 600메가와트, 영광 안마도 546메가와트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과 28년 사이에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이들 5곳을 포함해 전남 해상 52곳 16기가와트는 경제성이 확인돼 정기 사업 허가가 났으며 9곳 2.1기가와트는 환경 영향평가도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덴마크 베스타스가 목포 신항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짓기로 한 해상풍력 터빈 공장입니다. 세계 1위 풍력 터빈 생산업체인 베스타스는 금리 비용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투자를 연기했습니다. 투자는 최소 2-3년 늦어질 전망입니다. 베스타스는 폴란드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완공도, 준공도 연기한 정도로 좀 일시적인 멈춤 현상이 있다. 일단 저희들에게 잠정적으로 연기를 요청해 와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해상풍력 산업은 내년 첫 성과를 낸 뒤 2027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다만 해상풍력 영광 기업을 유치해 연간 150대의 대형 터빈 생산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최소 5년의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최근 문대림 의원이 한림읍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 원 등 모두 1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김한규 의원 17억 원, 위성곤 의원도 5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세 결손으로 특별교부세 총 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적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도민수 권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관광산업에 질적 개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농어촌 민박협회는 정부가 최근 제주도에 한정했던 30일 무비자 체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책 변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제주 관광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주에선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한 통계적 성과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착시가 있었다며 이제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주변 선진국의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광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청년센터 센터장 공개 채용 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청년 명단 조작 전 과자에게 청년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제주자치도는 제주청년센터장 임용 후보자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대로 센터장 임용을 강행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것을 넘어 깊은 분노와 공분을 자초하는 실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시된 공개 채용에서 최종 합격된 당사자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청년 명단을 허위로 만들어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 상당수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병주 제주대 의대 류마티스 내과 부교수는 조사 대상 60명 가운데 47%가 5개에서 9개, 또 33%는 15개에서 19개 등 전체의 88%인 53명이 5개 이상 약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교수는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들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고 경고하는 통합약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 제주대학교 병원과 서귀포 의료원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 협진 사업을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준비 절차와 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격 협진 사업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밤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고 전 6km가 넘는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60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7%를 차지해 충남과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말까지 주야간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JIBS 8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